2024 시즌 규정 이닝을 채운 토종 선발 투수 가운데 평균 자책점 1위와 2위를 차지했던 우한 원태인과 좌완 손주영이 이탈하게 되며 프리미어 12 대표팀 투수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젊은 선수 위주로 구성된 이번 명단에서 오랜 기간 국가대표 선발을 책임져왔던 선수들은 빠지게 되었고, 또 다른 자완 선발 옵션 이의리나 오원석도 부상을 당한 상황이며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핵심 자원이었던 박세웅과 문동주도 각각 기초군사훈련과 부상으로 이탈하고 말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대표팀의 투수진은 어떤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발의 중책은 곽빈이 맡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풀타임 선발로 로테이션을 돌며 30경기를 소화해 167과 3분의 2이닝을 투구한 그는 15승을 따내 원태인과 공동 다승왕에 오르며 두산의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줬는데요. 리그 볼넷 1위를 기록했을 정도로 여전히 아쉬웠던 제구력. 포스트 시즌에서 난조를 보였다는 부분이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지난 APBC에서 일본을 상대 5이닝 1실점 호투를 펼친 기억도 있고, 국내 선발 중 최고의 패스트볼 구위를 가진 곽빈이기에 멘탈적으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값만 놓고 보면 꾸준히 KBO에서 최상위권 선발 투수로 자리매김했던 고영표가 더 일선발에 가깝지 않냐고 할 수 있지만 2024 시즌 성적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말하긴 힘듭니다. 부상으로 많은 경기를 소화하지 못했을 뿐더러 복귀한 이후에도 들쭉날쭉한 피칭으로 믿고 볼 수 없는 선발 옵션이 되고 말았죠. 그래도 9월 이후 3연속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한 데 이어 키움전 9원 등판 역투, 포스트 시즌에서도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살아났는데요. 상대적으로 낯선 투구폼과 올림픽 WBC와 같은 국제대회 경험을 가진 그는 대표팀에 필요한 존재임에는 분명합니다. 임찬규가 6년 만에 국가대표로 돌아왔습니다. 2년 연속 10승에 성공하는 등 LG의 확실한 토종 에이스 역할을 해준 그는 규정 이닝은 채우지 못했어도 3점대 평균 자책점과 높은 WAR을 기록해 정상급 국내 선발 중 한 명이었고, 원태인의 부상 이탈로 대체 발탁되었는데요. 플레이오프에서도 삼성 타선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며 데일리 MVP에 선정되는 등 큰 경기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임찬규가 이번 대표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2023 시즌 후반기 놀라운 피칭을 보여준 뒤 APBC 대표팀 엔트리에도 승선해 핵심으로 활약한 최승용은 2024년 부상으로 인해 단 27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습니다. 선발 옵션으로 분류되어 있긴 하지만 아직 체력적으로 긴 이닝을 소화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규리그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가장 최근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 4와 3분의 2이닝 무실점 투구를 보여주었고, 쿠바와의 2차전에서도 선발 등판에 좋은 피칭을 해주었습니다. (2024년) 두산 선수단 가운데 대체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 3위를 차지한 선수는 불펜 투수 김태견이었습니다. 그의 활약은 정말 대단했고 데뷔 시즌에 팀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매김하며 고졸 신인 최다 세이브 기록을 새로 썼죠. 2.08의 평균 자책점과 함께 압도적인 탈삼진 능력으로 타자들을 녹여버리며 여러 명장면들도 탄생시켰습니다. 역시 우려되는 부분은 시즌 중 잦은 등판으로 인한 체력 및 구위 저하인데, 이번 대회에서도 김태균은 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랜더스의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투수 조병현. 필승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뒤 팀의 마무리 투수를 맡으며 9월 월간 피안타율 2푼 4리라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찍어냈죠. 2024년 최고 구속 155km를 기록했을 정도로 위력적인 패스트볼을 뿌리며 평균 회전수도 2700을 넘었는데 이는 김태견, 박영현보다 높은 수치였습니다. 커터와 커브, 포크볼까지 구사하며 타자들을 요리할 결정구도 확실한 그의 국가대표로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아시안게임에서 3타자 연속 삼진을 잡으며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박영현. 2024 시즌 초반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기 들어 모두가 알던 박영현의 모습으로 돌아오며 압도적인 피칭을 펼쳤습니다. 10승과 25세이브를 따냈고 5위 결정전부터 시작해 포스트 시즌 돌입 후 언터처블의 투수가 되어 상대 타자들을 좌절시켰죠. 특히 준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연장까지 3과 3분의 1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장면은 압권이었고, 이번 대표팀에서 마무리 투수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31세이브를 기록하는 동안 91.4%의 리드 수성률. 타이거즈의 정혜영은 2024년 KBO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습니다. 2021년 기아의 마무리로 화려하게 등장한 뒤 점차 성장이 정체되는 듯 했던 그였지만 비시즌의 노력 끝 탈삼진 비율을 끌어올리며 좋은 성적을 기록했죠.
위기에도 주눅들지 않는 멘탈을 가지고 있으며 강력한 패스트볼과 더불어 변화구로 슬라이더와 스플리터를 구사합니다. 2019 프리미어 12에서 불펜 투수로 무려 5경기에 등판해 8과 3분의 1이닝 동안 1점만을 내주며 대표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줬던 이영하.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고 2024년에 이영하는 두산 불펜의 핵심 중 하나가 되어 대단히 의미 있는 시즌을 보냈습니다. 불펜으로 역할을 가리지 않고 투구를 이어나가다 어깨 부상으로 1군에서 이탈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8, 9월에 더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복귀일이 계속 미뤄지며 9월에서야 1군에서 등판을 가졌던 소영주는 2024년 단 8과 3분의 1이닝만을 소화했습니다. 표보는 적어도 복귀 후 좋은 피칭을 펼치며 팀의 5위 수성에 큰 힘이 되어준 그는 이번 대표팀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며 불펜으로 등장할 예정입니다. 지난 WBC 당시엔 호주전에서 아웃카운트 하나만 잡은 채 교체되었으나 중국전에서는 3이닝 무실점 투구를 해준 바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킨 좌완 파이어볼러 곽도규. 원포인트 투수에서 시작해 기아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불펜으로 성장했고 한국 시리즈에서도 총 4이닝 무실점을 기록해 우승 주역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9이닝당 탈삼진 비율이 10.35개에 달했고 좌타자 상대로는 극강의 모습을 보여줬죠. 저항 불펜이 부족한 이번 대표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 시즌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최지민이 국가대표에 승산했다는 것에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46이닝 동안 무려 40개의 볼넷과 5점대 평균 자책점. 너무도 좋지 못한 모습으로 한국 시리즈 엔트리 승선조차 불투명했죠. 그럼에도 대표팀의 자원 옵션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 또 최지민이 아시안게임과 APBC를 통해 단 한 점도 내주지 않는 철벽의 모습을 보인 바도 있었기에 그가 다시금 살아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잡히지 않는 제구와 구석저하로 우려를 키웠던 김서현. 그러나 다시 고교 시절의 투구폼으로 돌아간 뒤 그는 한화의 필승조로 활약하며 후반기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엄청난 테일링의 패스트볼은 최고 158km에 달했고 여기에 일할 때 피안타율을 기록한 슬라이더의 위력도 좋습니다. 문제는 멘탈과 제구입니다. 올 시즌 어려움을 이겨낸 것처럼 국가대표로서도 자신의 공을 믿고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위기의 LG 불펜진에서 전반기 19세이브와 평균 자책점 1.77을 기록하며 승리를 지켜냈던 유영찬의 피칭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그러나 잦은 등판과 멀티이닝 소화로 후반기에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구도 흔들리며 출루 허용률이 높았지만 높은 평균 구속의 패스트볼과 완성도 높은 슬라이더를 가져 뛰어난 탈삼진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선발 옵션은 부족하지만 불펜 투수는 젊고 우수한 자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쿠바와의 경기에서도 한국의 투수진은 전반적으로 좋은 피칭을 해줬고 결국 적절한 타이밍의 투수 운용을 잘 가져간다면 프리미어 12에서도 실점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밌게 보고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선에도 전력 이탈은 많았습니다. 먼저 대표팀 주축으로 활약해온 김혜성과 강백호가 기초 군사훈련의 여파로 빠지게 되었고 토종 외야수 중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던 삼성의 구자욱에 이어 중견수로 포지션을 바꾼 뒤 포텐셜을 터뜨린 김지찬마저 대표팀 승선이 좌절되었습니다. 장타를 맡아줘야 할 노시환도 부상, 대표팀 주전 중견수로 활약해온 최지훈도 부상 및 군사훈련으로 이탈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한국의 타선 상황은 어떨까요? 잠실 홈으로 쓰면서도 2년 연속 20홈런을 넘긴 박동원은 현 시점 KBO에서 가장 훌륭한 공수 밸런스를 갖춘 포수라 볼 수 있습니다. 2024 시즌 포수들 가운데 수비 관련 득점 기여도 1위를 차지했으며 타격에서도 OPS 0.8을 넘기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습니다. 프리미어 12를 통해 생애 첫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는 대표팀의 확고한 주전 포수로 출장할 예정입니다. 대형 포수 제목으로 평가받았던 김영준의 첫 풀타임 시즌은 쉽지 않았습니다. 체력 부담도 있었고 약점을 공격당하며 1할 타율에 머물렀죠. 그럼에도 8월 하나를 상대 3연 타석 홈런을 터뜨리는 등 17홈런을 기록했고 수비력만큼은 정말 뛰어났습니다. 24시즌 리그 1위의 도루 저지율과 0.31의 패스나인을 기록했고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주전 포수로 안정적인 리드를 보여주며 한국의 금메달을 이끈 바 있죠. APBC 일본전에서는 2번의 도루 저지를 해내 수비에서만큼은 확실한 포수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시즌 초반에 부진을 딛고 리그 전 경기에 출장해 3할 20홈런, 100타점 시즌을 만들어내며 다시 개인 최고의 시즌을 경신한 문보경.
전반기까지만 해도 OPS 0.8이 되지 않았지만 후반기 12홈런에 OPS 0.986이라는 대활약을 펼쳤습니다. 주 포지션은 3루수지만 이번 대표팀에서는 주로 1루수 출장이 예상되는데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당시 타율은 1할 9푼에 그쳤지만 결정적인 순간 장타를 뽑아내며 단 4안타로 6타점을 올린 기억이 있고 이번에도 해결사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야말로 2024년의 남자 송성문.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하나로 군림했고 생애 첫 대표팀에 발탁되었으며 바로 주장이라는 중책까지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3할 4푼의 타율로 타격 5위, 타격 슬래시 라인도 아름답게 3, 4, 5를 그렸으며 100타점과 더불어 20홈런 20도루도 노려봤으나 홈런이 하나 모자랐습니다. 수비에서도 3루는 물론 1루와 2루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유틸리티 플레이어이기 때문에 대표팀에서 활용 가치는 매우 높을 것이며 타선에서도 한국의 공격을 이끄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롯데의 주전 1루수로 자리잡은 나승엽은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3할 1푼 1리의 타율에 4할 1푼 1리의 출루율, 홈런은 7개였지만 35개의 2루타를 뽑아냈고 높은 순 장타율과 OPS를 기록하며 팀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공격 생산력을 보여줬죠. 그러나 미숙한 플레이와 좁은 수비 범위로 리그 1루수 수비 지표가 나빴고 대표팀에서의 역할은 지명타자나 1루수 혹은 대타 옵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월까지만 해도 부진한 성적으로 작년에만 반짝한 선수가 되는 줄 알았으나 6월부터 서서히 타격감을 끌어올리며 후반기 타율 3할 3푼 6리라는 무서운 타격감을 보여준 신민재. 새로운 커리어 하이 작성과 함께 64볼넷을 고르며 4할대 출루율을 기록해 홍창기와 함께 눈야구를 펼쳤고 32개의 도루로 투수들을 괴롭혔습니다. 대표팀의 전문 2루수 자원이 부족하기도 하고 외야수 자원도 4명으로 구성된 상황이기에 신민재는 내 외야를 가리지 않고 다방면으로 활약할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대표팀의 주전 유격수가 유력한 SSG 박성환은 2024년 3할 타율과 두 자릿수 홈런을 동시에 기록하며 위기의 팀을 5위권까지 끌어올리는 데 큰 공을 세웠습니다. 기본적으로 장타 생산력이 좋은 유형은 아니지만 컨택 자체가 워낙 빼어나고 선구안도 훌륭하며 무엇보다 안정적인 수비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활약상은 아쉬웠지만 쿠바와의 평가전에서 좋은 타격감과 주루 센스 그리고 호수비까지 펼치며 존재감을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2023 APBC 일본전에서 9회 초 2사 상황에서 대타로 등장해 NPB 최고의 마무리 투수였던 타구치 카스토를 상대로 도쿄돔에서 터뜨린 큼지막한 홈런포. 당시 대표팀의 첫 번째 홈런을 날려준 선수가 김희집이었습니다. 2024년 NC로 트레이드된 후 후반기 3할때 맹타를 휘둘렀고 클러치 상황에 강한 타격을 해줬으며 여전한 장타력으로 도합 16홈런을 기록했습니다. 내야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김희집은 국제대회에서 한 방을 쳐줄 것 같은 선수입니다. 전반기 타율 1할 9푼 5리에 OPS 0.620이라는 충격적인 성적을 기록하며 리그 최악의 타자가 되어가던 김주원은 느슨해진 팀 유격수 상황에 긴장감을 넣어줄 김희집의 영입 이후 경쟁 구도가 생겨나며 각성했고 후반기에 3할 2푼의 타율, OPS 0.905를 기록합니다. 수비면에서도 전년 대비 실책수를 11개나 줄여내며 성장했죠. 그리고 그는 국제대회에서 강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2홈런을 터뜨리며 주전 유격수 자리를 따냈고 LPBC에서는 4할대 맹타로 대회 베스트 9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첫 풀타임 시즌을 소화한 김도영이 KBO 야수 최고의 시즌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온갖 기록을 갈아치우며 이목을 집중시켰고 KBO의 대흥행과 마케팅 측면에서도 큰 역할을 했죠. 사실상 MVP를 예약해놓은 그는 타율 3할 4푼 7리 38홈런 109타점에 143득점으로 리그 신기록을 세웠고 40홈런 40도루에도 도전했습니다. 물론 한 시즌 30실책을 기록하며 실책 부분에서 리그 1위에 오른 부분은 아쉬웠지만 리그 최고의 타자로서 대표팀에 승선한 김도영은 대표팀 타선의 절대적인 존재이며 류중일 감독은 그를 3번 타자 3루수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4) 시즌부터 ABS가 도입되며 출루에 강점이 있는 홍창기도 새로운 적응이 필요했는데요. 5월 들어 월간 출루율 5할대를 찍는 등 여전히 압도적인 눈야구를 펼쳤고 9월엔 KBO 역대 통산 출루율 1위에 올라서게 됩니다. 장타력 그리고 낮은 도루 성공률이 아쉽긴 하지만 최고의 출루 능력을 바탕으로 기록하는 높은 공격 생산력, 여기에 수비도 빼어난 그는 매 시즌 골든글러브를 노리는 탑클래스 외야수이며 이번 대표팀에서도 붙박이 리드오프로 출전할 것이 예상됩니다. 2023년 키움으로 트레이드된 후 잠재력이 폭발하며 이정후의 후계자로 주목받았던 이주영. 이번 시즌 치른 첫 3경기에서 13타수 10안타로 쾌조의 출발을 했으나 허벅지 부상 여파로 성적이 떨어졌습니다.
타격 스탯 자체만 보면 나쁘지 않았지만 기대치가 워낙 높았기에 아쉬웠던 것이기도 했죠. 중견수와 우익수를 번갈아가며 출전한 이주영은 대표팀에서는 중견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쿠바를 상대한 K-베이스볼 시리즈에서 좋은 타격감을 보여줬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으면 더 강해지는 우타 외야수 윤동희는 24시즌을 통해 롯데 타선의 핵심으로 거듭났습니다. 구단 최초의 만 21세 이하 150안타와 함께 85타점과 97득점을 기록했죠. 넓은 범위를 바탕으로 개선된 중견수 수비까지 보여줬고 현재 대표팀 경기에선 우익수로 출전 중입니다. 아시안게임 당시 대체 선수로 발탁되었던 그는 예상을 넘는 놀라운 활약으로 타선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전 경기에서 안타를 치며 금메달의 주역이 되었고 LPBC에도 참가해 꾸준히 3번 우익수로 출장했죠. 쿠바와의 2차전에서 홈런도 쳐낸 그의 타격감은 아주 좋아 보입니다. 비시즌 혹독한 트레이닝을 바탕으로 개인 최다인 9개의 홈런을 터뜨린 최원준. 2017년 LPBC 대표팀에 발탁된 바 있었던 그는 전역 직후 아시안게임 대표팀에도 포함되었는데요. 그러나 출국 직전 훈련 중 부상으로 한 경기도 뛰지 못하게 되며 좌절을 겪은 바 있습니다. 기아의 주전 중견수로 나서면서 수비력이 향상된 최현주는 강견으로 송구의 강점이 있고 빠른 발로 도루를 할 수 있는 선수이기에 백업 외야수 및 대수비, 대주자 옵션으로 기용될 것이 예상됩니다. 이번 프리미어 12대회에서 B조에 편성된 대한민국은 대만, 쿠바, 일본, 도미니카 공화국, 호주를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조별리그에서 2위 안에 들어야 슈퍼라운드에 나설 수 있으며 AB조 1, 2위 팀 4개국이 다시 풀리그 경기를 치러 1, 2위가 결승, 3, 4위는 3위 결정전으로 가게 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